말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디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나요? 238쪽이요?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이 언저리 쪽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받겠습니다. 개념상에서 뭐 한번 해보면 될까요, 여러분? 쭉 한번 넘겨보시고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19-2. 네. 바로 하겠습니다. 19-2. 자, 함수 누구의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리시오. 이 녀석의 그래프를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리시오라고 되어있습니다. 뭐 어차피 사실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데 예, 뭐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뭐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역함수라고 하는 건 일단 이 녀석 정역이랑 치역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정역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액션을 음. x는 0보다 더나 이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그렇게 들어갔을 때 치역은 y가 y는 0보다 큰거나 같지가 되겠죠. 자, 여기 이게 정역이랑 치역이야. 자, 그럼 어쨌든 이 상황에서 녀석이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양변 주면 y 제곱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겨 생각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y 제곱일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과 치역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정의역, 치역이 반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누구의? 아까 그 친구의 치역.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치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y는 0보다 같거나 같다가 치역이 될 거야.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중에서 어디를 그릴 거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에서의 정역을 갖다 그릴 거야. 이 녀석을 그리고. 그럼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되겠다. 맞지? 그죠? 응. 그러면 여기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무슨 뜻인 거냐? 역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요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떤 녀석? 이 녀석을 갖다가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라는 거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시간은 그냥 저거 그리는 게 빠를 것 같긴 하지만 뭐 일단 해달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거예요. 해줬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83-3, 83-3, 81-1, 80. 여기 그냥 그래? 저희를 동의를 우리가 공부대에서 대표를 만들어야지. 아하, 그렇구나. 이게 더 어려서? 그러게 말이다. 뭐 나도 공감하는 바야. 선생님이 힘드니까 아니야,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편해요. 그냥 원래부터 월요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막 억울하진 않아요. 어. 뭐 저번 주 주말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수요일 날 나왔는데. 원래 출근해요. 이번 주 주말도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수요일.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응. 내려놓으면 돼. 원래, 맞아. 난 원래 6일 출근이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응. 그러고 이제 저녁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다 해결됩니다. 편하게 사시면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1,마일이에요. 1,마일인데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온 친구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를 우리가 쌍방으로 좀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정의역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x가 x는 일단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치역 같은 경우 y가 y는 당연히 x가 b일 때, 딱 얘가 0이 될 때, 딱 c예요. 맞죠? 그죠? 그럼 분명히 y와 c가 비교되는 상황일 거야. 맞니? 그럼 사실 별 생각 없어요. y보다 커나 같지 않을까? 아니, y보다 y. c보다 커나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잠깐 비워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친구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보니까요. 자, 1,1로부터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 예, 이쪽으로 뻗어나가. 그럼 이쪽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x는 1, y는 1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요 영역에 그려지는 거다.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얘는 x는 1일 때 x가 1보다 왼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그려지고 있어. 맞지? 그지? 그 다음에 y도 생각을 해보니까 y는 또 누구보다 1보다 역시나 아래쪽이니까 작거나 같은 범위에 그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들이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정의역과 치역일 수밖에 없겠다. 아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비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정리해보면 분명히 B, 그 다음에 X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얘가 얘랑 똑같으려면 일단 B 값은 얼마? B 값은 일단 1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역시나 얘도 1과 해서 비교되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은 아까 아무래도 뭐라고 보면 되겠구나. C보다 크거나 같을 리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럼 그 얘기는 C 값은 1이라는 뜻일 거고 그 다음 A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봐봐라. 어쨌든 간에 루트 안에 이 녀석은 양수로 만들 거니까 루트 뭐시기 이 친구는 양수 값이야. 맞지? 그지? 그런데 얘가 C보다 이 녀석보다 작아진다라는 건 A 값은 음수라는 뜻일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A가 음수인 것까지는 알겠고 뭐 사실 그거 아니어도 이제는 뭐만 해준대? 얘가 0, 마이너스 지난다라는 거 무지성 대입만 해줘도 충분해요. 자, 그럼 한번 너희 대입해보죠. 0,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은 A 인주고 0 집어주니까 루트 B인데요. B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 플러스 C인데 C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 넘겨가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얼마?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어디 그죠? 음. 그럼 이 C 값이 다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가 80-3이라고? 그렇구나. 알았어. 음. 아, 지금 보면 뭐랑 뭐예요? 지금 보니까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2 그다음 x는 루트 y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거 그리라면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0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면 돼요. 뭐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당연히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음, 이런 느낌으로 뻗어나가는 친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른쪽 이 친구 생각을 해볼까요? 이 친구는
얘랑 얘랑 보니까 무슨 차이야? x 대신에 y 대신에 x 대입된 거나 맞지, 그지? 아,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사실상 y는 x 대칭 관계겠다, 맞지, 그지? 네, 흰색 방식. 일단 그럴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루트 2. 이런 친구겠구나, 라는 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치? 서로가 x, y 위치 바뀌었으니까 분명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긴 친구일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니까 내가 어쨌든 그림을 꼭 개떡까지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틀린 부분은 없어요. 분명히 뭐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거.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거 부분을 갖다가 구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 난 그냥 왼쪽 친구랑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y는 루트 x 플러스 2와 x는 루트 y 플러스 2의 교점인데 어차피 이들을 보아하니까 y는 xy 교점으로 보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x는 루트 x 플러스 1에 만족하는 x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은 x 플러스 2,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뭐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2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함수 단위에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게 별 생각 없이 뭐 어차피 뭐야 보통 이제 이런 실수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x 대신에 y 대신에 x 대입돼 있구만. 서로 역함수 관계했구만. 그럼 결국 y는 x, y 교점만 구하면 되지. 짜자잔 그럼 얘들 갖다가 해보면 좋아. 마이너스 1이랑 2 나오는구만. 그러면 y는 x 계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2가 바로 교점이겠구만. 역시 나야. 하면서 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사실 이 과정 자체 그리고 굉장히 물 흐르듯이 갖다 풀었지만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한 번씩은 뭐 머릿속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도 뭐 그렇고 한 번씩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대수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 답은 이렇게 두 개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 무리함수는 아무래도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래. 얘를 제곱하는 순간 이렇게 생기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겹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죠? 실제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제곱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실제로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1을 지나요. 맞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제곱하면 둘이 1로 같아지는 거 맞지? 왜? 지금 우리는 제곱해가지고 풀었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2나 1이나 제곱하면 1 되는 거 맞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확인 절차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얘는 안 될 것이고 누구만 가능해? 2,2만 된다는. 여기가 뭐 2,2였나 봐요. 그죠? 네, 그림상 좀 이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에서 이제 뭐 뒤에다가 혹시나 좀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한번 하나 이게 응용 문제 이상으로 좀 나오는 형식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음, 또. 음, 그 1보다 적거나 같은 거. 예,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여기 이해되는 어떤 느낌인지. 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굳이 지금 하나 더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보통 이렇게만 하기도 하고요. 이 녀석을 그냥 F라고 한 다음에 그냥 대놓고 F 역함수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요 함수와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인데 y는 xy 교점으로 많이 푼단 말이야, 맞지, 그지? 유형 자체는 원래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런 문제들도 등장을 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이 녀석 정의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x가 x는 뭐보다? x는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니? 이거 답하나 같은데, 그죠? 와, 지금 쉬는 날 불렀다고 지금 나 지금 시위하는 거야? 시험은 어떻습니까? 네, y가, y는 아무래도 얘가 이제 1일 때가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맞죠? 그죠? 네, 당연히 이 녀석의 이제 정역과 치역은 반대할 거예요. 근데 굳이 귀찮으니까 쓰진 않을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 1,0에서부터 왼쪽 위로 뻗어나가는 친구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0 넣어주면 얼마냐면 0,1이 지나요. 이렇게 그려져요. 대충 이해됨? 응. 그러면 얘랑 이제 이 녀석이 역함수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려보고 그냥 무지성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어차피 반쪽짜리인 건 알겠지만 어차피 나는 얘랑 뭐의 교점을 구하는 거구나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풀 거란 말이지, 맞지, 그지? 예. 그럼 만약 이거대로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y는 x와 이 친구 흰색 친구 얘기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전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제곱. 그럼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야. 맞지, 그지?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뭐 있냐? 그러게, 그지? 해보면은 지금 요거 맞겠죠, 어제? 갖다 보여보시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되고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갖다 대겠다. 맞지, 그죠? 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잘못하는 경우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역시나 x의 범위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y인 x와 당연하게도 요 음수 쪽에서 만날 리는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양수 쪽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누구만? 얘만 답이겠구나. 즉 여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콤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구나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물론 이 교점이 이 좌표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에 대해서 역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거든요. 요걸 좀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요렇게 둘을 지나면서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네. 실제로 얘를 갖다가 전개해보면, 제곱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넘기고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이제 오른쪽 절반만 그리는 거.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어때? 네, 교점이 3개입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왜냐니 세종에서 만나는 거지 뭐. 먼저 이제 되십니까?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 네. 그래서 얘들의 교점은 뭐야? 보니까 여기 0,1, 1,0,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총 3개가 교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이 가끔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겸사겸사 알아야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F와 그 녀석이 역함수의 교점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사실 100문제 중에 거의 90문제 이상은 네, 보시는 것처럼 그냥 y는 x와 교점 따지면 돼요. 여기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너희들 진짜로 무리함수를 잘 알고 있어? 너 진짜 대충 그냥 외워가지고 y는 x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악 물고 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떤 녀석 이런 식으로 교점에서 만나는 걸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려보면 꼭 이렇게 똑같이 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닐 수 있지. 하지만 어쨌든 0, 1,0이나 0,1 찍어보고 요걸 기준으로 얘를 이동해보면 뭔가 의화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겹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인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얘가 여기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많아.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인지 하면 y는 x제곱 요 친구에서 요 부분이 1이랑 똑같나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꼭 4분원처럼 딱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갖다 하셔도 되고요. 혹은 아니면 어떤 녀석이 a, b와 무리함수가 b, a 모두를 지난다고 하면 a, b와 b, a를 모두 지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네요. 네.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려보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원망이 되면 잡아봅시다. 몇번 했나요? 다음 엄슴 몇 번? 12번? 네. 좋아. 12번 해도 되나요? 네, 12번. 자, 함수 y는 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고, 그다음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k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4사분면 정도 다른 정수끼리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뭘 이렇게 긴지 참 그죠? 네, 어찌됐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녀석 같은 경우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선?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x는 3, y는 4. 그러면 대략적으로 물어보면 x는 3, y는 4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k 값이 만약에 음수면 어쨌든 간 이렇게 한 쌍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뭐야? 대상사 보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아닐 거야. k 값은 일단 양수여야 되는데 그 양수면서도 어떻게? 분명 제 3사분의 지금 문제인 거니까 이렇게 지나야 지금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녀석이 될 것 같아. 같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무슨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y 축과의 교점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럼 축과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면 0등으로 없을 때 봅시다. 0등 어떻게 봐?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4인데 이 값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나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맞죠? 그죠? 네. 그다음 당연하게도 또 뭐 k 값은 양수에 대한 내용이 될 건데 어차피 이거 풀어보면은 뭐 양수에 대한 거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빠바밤 그러면 4보다 3분의 k가 쳐야 되고 양배를 성곱해주면 k는 12보다 크다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등호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0,0을 지난다는 뜻이거든. 얘가 0이 돼버리면 제3점이 안 지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예, 당연히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학 위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작점을 갖다가 보면 아무래도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4부터 출발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k, 4부터 출발할 건데 실제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그죠? 네,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보다는 어때? 4보다는 작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아래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하시고요. 그럼 얘가 무슨 사분면? 제 1, 2, 4, 4분면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얘가 4니까 x축이 어쨌든 간에 요거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1, 2, 4, 4분면을 지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 1, 2, 4, 4분면을 지나야 된다고. 1, 2, 4, 4분면을 지나야 되는 거네.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결국은 얘가 이런 모양으로 갖다 그려지는데 이게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거네. 맞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Y축과의 교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네, 3, 4분면 안 지날 것 같아요.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0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4인데요.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자, 여기서는 드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왜죠? 들어가면, 들어가도 여기 안 지나잖아. 그지? 그럼 1, 4분면은 안 지나버리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갖다 보셔야 될 거고, 아무래도 남겨서 생각을 해보면 루트 K가 4보다 작은 거니까 제곱해주면, K는 16보다 작다. 빨리 나와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결국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되게 특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정도로 특이한 건가? 보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넣어두시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부 수학에서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네,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크게 활용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그거 할 때 중요한 게 뭔지만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4번이랬나요? 예, 14번은 뭐가 문제야? 절대값 들어가서 그랬나? 자, 방정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범위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푸는 게 아니죠, 맞죠, 그죠? 어떻게 갖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대수적으로도 풀긴 풀겠지만 이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당연히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야? 아,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y는 이라고 보면 이 두 그래프의 뭐 교점이 서로 다르게 세 개 생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부분들이 잘 넘어가지면 잘 넘어가질수록 고등수학이 그나마 할만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무슨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무슨 문제는 저렇게 하라고 무슨 문제는 함수를 그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이렇게 판별식을 쓰라고 뭐 태우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넘어가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고요. 좀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면은 뭐 일단은 많이 좀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런 경험치를 좀 쌓아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이 되고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고등수학에서는 참 그런 걸 좋아해요. 방정식이지만 함수로. 이제 부등식이지만 뭐 방정식으로. 뭐 부등식이지만 함수로. 함수지만 방정식으로.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예. 네? 왜 좋아하냐고요? 네. 그래요? 빨리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좋아하는 거 없어? 음식 뭐 좋아해요? 네? 음식 뭐 좋아해요? 아니면 과일 뭐 좋아해요? 와인을 쓰죠. 그거 왜 좋아해요? 맛있어요. 왜? 그 방류가 좀 많이 하는 게 있고, 초콜릿 사과가 조금 넣어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누구나 풍미가 이제 담겨져 있고, 이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방정식과 함수를 같이 먹으면 이제 입안에서 풍미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겁니다. 예.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 분명 K값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울기 45도로 올라가는 고유한 녀석일 거고 이 K값이 변하면 분명 이 기울기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럼 문제는 뭐야? 얘만 그릴 줄 알면 사실상 게임 끝인 거예요. 예. 그럼 녀석이 갖다 그릴 건데 좀 난감하게 생기긴 했단 말이야. 맞지? 그지?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절대값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절대값은 사실 전체에 씌워져 있던가 아니면 뭐 x에만 씌워져 있던가 기타 등등 그런 형태라고 했다면 우리가 뭐 꺾어서 잡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맞지? 그지?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 수 있는 형태는 x가 언제일 때를 기준으로 풀면 될까요? 0일 때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y는 루트 x 플러스 절대값 x인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절대값 x는 당연히 뭐로 나와? 음수일 거니까 x가 그지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야. 그러면 앞에가 플러스 x 있었고요. 뒤에가 마이너스 x니까 얘는 분명히 0입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루트 2x 형태를 그리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루트 2x 뭐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런 녀석인 것만 여러분들 좀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그리는 거구나.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이니까 이렇게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런 무리함수를 그리면 되겠구나.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랑 서로 다른 일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만약에 요 우리 y는 x 플러스 k가 겁나 크다면 보시는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그러다가 내려오다 분명 뭐가 생겨 시나리오도 접하는 모먼트가 생기겠죠. 그럼 그때 어때?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러게 우리가 원하는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과 같은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0,0을 지나면서 할 때는 그죠? 이렇게 2점으로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느낌이 돼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런 형식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딱 여기 사이라고만 얘기하면 되겠네. 맞지? 그지? 그럼 먼저 여기 쉬운 거 하나 있습니다. 뭐 0,0을 지날 때 얘는 K값이 얼마야? 이럴 땐 K값은 0이 될 거야. 왜 얘가 0,0 지나야 되죠? 그 다음은 누구야? 여기 접할 때죠. 맞죠? 그죠? 접할 때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접할 때는 사실 이제 뭐랑 뭐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 주황색 전체가 바로 저 그래프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편의상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루트 2x와 x 플러스 k가 접하면 돼. 맞지? 그지? 그럼 나는 루트 2x가 x 플러스 k와 접할 때만 따로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제곱해주면 2x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겨서 x제곱 플러스 9배 k-1x 플러스 k제곱은 0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이제 접해야 되죠.
이제 판별식이 0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바로 그냥 정리하면서 할게요. 제곱 마이너스 AC는 0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K 값이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0은 2분의 사이. 그렇습니다. 0과 2분의 1 사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답은 그냥 0보다 크고 K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해되세요? 무슨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그렇구나. 15번. 뭐야, 왜 고난도로 써져 있으면 좀 그지? 자,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번 두 점. A가 마이너스 1,0이고요. B가 0,1. 그 다음에 곡선 Y는 루트 X 위에 한 점. X, Y에 대하여 삼각형 ABT의 넓이의 최소값은 그랬습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들 은근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A래요. B는 0,1이랍니다. 그 다음에 Y는 루트 X라는 녀석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럼 여기 위에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뭘 생각을 해봐? 어찌됐든 간에 움직이지 않는 A와 B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얘네들 안 움직여. 맞지? 그지? 그럼 P만 여기 위를 움직이면서 있다는 거. 여기쯤 P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 삼각형 ABP를 만들어내는 사람. 맞지? 그지? 그럼 이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맞지?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예.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 이 주황색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얘를 뭐로 밑변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밑변이 일정한 삼각형이 높이가 이제 소가 될 때가 당연히 넓이가 최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높이라는 건 뭐야? 여기 위의 점 중에 도대체 어느 점이 얘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최소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찾지 말고 얘가 다가갑시다. 요 선분이 다가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말만 다르지. 사실상 뭘 찾는 거랑 똑같아? 예. 접선일 때 접점을 잡는 거랑 똑같아. 사실 넓이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냥 접선이 뭔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럼 이거 구하는 방법은 아시나요? 그죠? 응, 응. 네. 구하는 방법은 아시죠? 그냥 뭐야? 해보면 y는 x 플러스 4분의 1일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둘 사이 거리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할 줄 알아? 요 직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요 녀석은 y는 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둘 사이 거리가 혹시 얼마인지 알아? 4분의 3이야? 거리가? 아니죠. 4분의 3은 무슨 차이야? 요 y절편끼리 차잖아. 요거죠. 그치? 그럼 수선발 내린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뭐야? 1대1대 루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길이의 최소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4분의 3에다가 루트로 나눈 거니까 8분의 3루트겠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요 길이 자체는 얼마였고 루트 2였잖아. 그럼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루트. 그러면 얼마냐? 8분의 3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8분의 3이 갑니다. 와우.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못 풀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1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적당한 P점에 X좌표를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X라고 한다면 X, 루트 X야, 맞지, 그지? 네, 이렇게 되는 점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움직인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들을 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면 얘는 0,0이 되고 X좌표 1씩 더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1,1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 루트 X가 되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우리 이제 신발등 공식 변형으로 생각을 하면 2분의 1 절대값 AD-BC 루트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이제 최소를 구하는 건데 맞지, 그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최소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뭐 요거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는 뭐 여러 가지로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 부분에서 요 녀석 자체도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 결국은 x 플러스 1과 루트 x 사이에 함수값의 최소를 찾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그 다음은 접선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그럼 넘어갈까요? 그 다음 몇 번? 16번. 그렇구만. 아주 줄줄이고. 줄줄이 그만. 자, 16번. 자, 오른쪽 그림의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2루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보면서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래요. 일단 F가 먼저 좀 보여보자고. F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요 F는 보였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응. 얘를 결국 찾아보니까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아, 얘가 루트 x 플러스 1 2라는 거를 보죠. 응. 이거 이해돼요, 혹시? 네. 그럼 얘랑 얘의 역함수 교점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보니까 얘 역함수랑 교점 찾아봤자 어차피 뭐야? yx와 교점만 찾으면 되죠, 그죠? 응. 그러면 x는 루트 x 플러스 1 2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이거 넘겨주면 x 마이너스 2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요.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이라서 넘어가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에 해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수가 안 되니까 해보면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중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수값은 아니겠죠. 양수값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점을 잡혀오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이 됩니다. 네, 각각 2p랑 수예요. 네, 형이 끝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그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숫자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쨌든 풀이 방식 자체가 뭐 생각을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뭐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없는 것 사실 19번 그렇구나. 자,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해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fx라는 친구가 일단 먼저 써볼게요. 여기 x-2분의 1x 플러스 3x가 3보다 클때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음 그래서 루트 3-x 플러스 a x 3보다 꺼내갔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 함수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일단 함수의 치역이 2보다 크다가 함수의 치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게 음, 좀 뭐라고? 애들 한번 더 해야 둘중 뭐야? 1대1 함수의 1대1 대응이에요. 되면 아니 저는 이제 이거 사고받자고 그런 건 아닌데, 사과하세요. 사과받자고 그런 건 아닌데, 둘중 뭡니까? 아, 그럴 것 같아요. 방금 자, 1대1 함수가 맞다 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네, 둘 중 하나는 답입니다. 네. 짜잔, 사실 둘 다 아니었지, 이건 아니야. 1대1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리는 거 나머지는 뭐야? 아무 생각이 없어? 자,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1대1 함수가 무슨 차이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였잖아, 우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만약에 1, 2, 3, 4 똑같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개수 유한계야, 유한계 집합끼리 갖다가, 만약에 이제 함수를 다면 1대1 한번 벌써. 얘가 예를 들어서 1이란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남자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자 1호가 남자 3호 찜 했어. 그러면은, 그냥 함수면 뭐야? 그냥 함수면. 얘도, 무슨 소리야? 나도 얘 좋아했는데. 라고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죠? 네.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라고. 뭔 소리지, 네? 어. 어찌됐든. 근데, 1대1 함수가 되면 뭐야? 1대1 함수가 되면. 하나씩만 그지? 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차례 얘로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얘도 그쪽으로 가자. 그럼 저 선택할 사람이 없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럼 파토 되니까 안 되고, 그죠? 누구한테도 가야지, 그지? 여기 1대1 함수잖아, 맞아? 그럼 1대1 대응은 여기다 무슨 개념이 추가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랑 무슨 역이랑 무슨 역이 같아져야 돼? 공역이랑 시역이 같아져야 돼. 공역은 뭔데? 공역은 뭘 보고 공역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 말을 이걸로 치면 남자 몇 명 나왔냐고, 누구 나왔냐고. 그죠? 시역이면 뭐야? 선택받은 남자들이 누구냐고, 라고 그러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유한계의 집합으로서 이제 정역과 공역이 있는 원소들의 개수가 같다면 유한계로. 그러면 당연하게도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남자들도 많이 1, 2, 3, 4, 5, 6 이렇게 와서 큰일 없어 이제. 그럼 만약에 여기서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1대1 함수라고 그러면은 짠짜라짠 짠짜라짠 짠짜라 다른 데로 가야겠죠. 맞죠? 그죠? 예. 하지만 뭐야? 공역이랑 치역은 다르잖아. 공역은 1, 2, 3, 4, 5, 6이었는데 선택받은 애들은 누구야? 얘들 아니겠어. 맞죠? 그죠? 그럼 2호랑 5호는 집에 가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유한계인데 이제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어요. 맞죠? 그죠? 네.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가 뭐야? 둘이 다르면 선택한 애가 달라야 된다. 원소 인지 됐음? 그럼 얘가 한 성립하면 얘랑 똑같은 거 모두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대우 명제도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얘 대우 명제는 당연히 뭐야? 가정과 별로 위치 바꾸고 둘 다 부정해 주는 겁니다. fx1과 fx2. x1과 x2가 선택한 남자랑 같으면 알고 보면 뭐라 던 거야? x1과 x2는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되시죠? 그죠? 예. 네. 네,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뭐라는 거야? 1대1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그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녀석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쉽게 바로 선거 보는 거. 이렇게 두 개도 만나는 분들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곡선이야? 그럼 여기는 가로는 어디에 그려도 큰 점밖에 안 만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없지. 함수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낯선데 낯설어서 함수가 아니라가 아니라, 그죠? 새로 선 거 보면
안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생기니까 함수가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너무 재밌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대형부 설명할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A가 변하는 상태예요. 맞죠? 그죠? 내가 지금 다 쓰는 건 아니야.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조건도 있어. 네, 이렇게 됐었을 때, 뭐, 이제 K 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도 이게 답이긴 하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A 값이 미지수야. 맞지? 그지? 거꾸로 얘기하면 A 제외하고는 어때요? A 제외하고는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특히 위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는 이 실제로 그냥 얘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것부터 박아 놔야 됩니다.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x는 2와 y는 2가 정근선이죠. 맞죠? 그죠? 그 다음 0컴은 뭘 지나? 0,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 오케이? 네, 좋아. 그러면은 x는 2, y는 2가 정근선이고요. 그 다음 0,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점으로 지나는 거보다 여기쯤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아, 이렇게 갔다가 한쪽은 그려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x가 3보다 큰 범위래요. 아, 그러면은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분명 이쪽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면 뭔가 내려오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어쨌든 간에 3 집어넣어 보자고. 뭐 3은 없지만 어쨌든 3일 때부터 그리면 되는 거니까. 3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분의 9인가요? 그죠? 오, 이거 너무 큰데? 어쨌든 3 집어넣어주면 9가 나와요. 대충 여기쯤 9라고 할게요. 너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3,9는 포함은 안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지금 유리함수고 얘는 움직일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요 친구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친구는 정의은 어떻습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야. 그 다음 a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의 대략적인 그래프는 시작점을 내가 뭐로 3나 a로 잡으면 3보다 왼쪽, 그 다음 a보다 위쪽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분명히 요 선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누가? 저 시작점 3,a라는 녀석이 여기 위를 움직이는 녀석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뭐 이쯤 a가 있다고 칩시다. 대충.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한 여기쯤 a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다시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치역이 2보다 크다가 치역이래요. 그러면 얘가 치역이라는 게 뭐야? y값인데 y값이 요 2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요 시작점이 더럽게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죠? 누구보다는 2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네. 2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그럼 2보다 위쪽에만 있으면 되는 걸 이런 데 있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도 돼? 2보다 위쪽 있잖아. 그래도 돼? 또 저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뭐가 비어? 이만큼이 비어요. 치역이 그러면 2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돼버린다. 그럼 뭐야? 여기는 막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나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어? 1대1 함수였어요. 그러면 막기 위해서 적당히 한 여기쯤이 A가 돼버리면 물론 당연히 다 막을 거야. 맞지? 그지? 얘는 끝없이 올라가는 녀석이니까. 그런데 뭐가 생겨? 1대1이 아닌 구간이 생겨.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비지 않으면서 겹치지도 않아야 되는 거니까 딱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요. 완성 이제 됐습니까?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9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어서 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안 돼. 뭐 어차피 여러분 한 시간만 정도 하면 그러니까 그냥
한 시간 끝나면서 한 시간, 근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나? 아니, 문제는 한 시간 지나고 시간을 끌수 있어. 한 시간 제일 밖이라고 할수 있어. 근데 지금 와서 나랑 대학을 왜 일하고 나서 하면 시간 우리 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났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아, 이 친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딱 어디, 딱 3콤마9에 딱 멈춰줘야 이 녀석이 1대1 함수가 되면서 시험이 2보다 크다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예. 여기 실제로 요 유리함수 부분은 원래부터 2보다 크다. 2가 포함 안 됐잖아. 맞지? 그지? 어쨌든,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들에서 시험 자체가 뭐를 포함하지 않고 크다라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분명 뭐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 녀석의 유리함수 점근선과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A는 9고요. 실제로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파란색으로 한번 더 빼면 요 그래프가 이제 f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면 F2랑 FK 곱해가지고 40이 나오게끔 만들라라고 얘기했는데 F2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이 무리함수에서 점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x에는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루트 1 플러스 a인데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얘가 10이네요. 그럼 우리는 뭐야? 아, fk가 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y 값이 4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진 않을 거라고. 4니까 아무래도 한 여기쯤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이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야 되겠어? 이번엔 요 유리함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k를 집어넣었을 때 k-2분의 k 플러스 3이 따뜻게끔 하는 k 값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끝이다 이 말이죠. 5번이에요. 뭐야? 5번이 뭔데? 아 그래? 네 그렇게 합니다. 네 6분 10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선생님? 사실 격보다도 그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딱 여기밖에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왜 그런 근거를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응용이나 심화 문제에서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대충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까지만 생각을 하면 아 그럼 왠지 여기가 딱 맞으면 이쁠 것 같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적당히 찍어서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이런 근거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 더 있으십니까 혹시? 네. 20번이요? 네. 네. 20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자, 두함수 fx가 뭐랍니까?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 q라고 되어 있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 다음 gx가 루트 5x 마이너스 k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또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로 이상하게 랜덤하게 나오는 두 녀석의 그래프 무리함수랑 이차함수도 괜찮고 아니면 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함수들이 그냥 되고 말고 그냥 교점을 찾아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랑 직선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냥 적당한 직선이랑 적당한 이차 함수.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 우리는 그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다 풀 줄 아니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2차 방정식이든 뭐 정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공식 때려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녀석 무리함수만 되더라도 얘를 그냥 단순히 는 해가지고 갖다가 제곱해버리면 몇 차 함수가 나오냐면 4차 방정식이 나온 말이에요. 4차 방정식. 그런데 우리는 3차 이상 일반적인 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알고 보니 되게 쉽게 풀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나름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대부분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 된다. 네, 맞아요. 서로 역함수 관계. 네, 실제로 내가 이 녀석을 y는으로 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요. y 제곱은 5x 마이너스 k. 그러면 5x는 y 제곱 플러스 k고요. 양변에 5분의 1 곱해보면 딱 저 모양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야? 이 두 녀석이 랜덤하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둘 중 내가 자신 있는 녀석으로 가지고 얘가 k 값이 변하면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들이 갖다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둘 중 누구로 할까요? F로 할까? G로 할까? 어? 뭐라 할 거냐? 안 보네? 무리함 써니까 무리함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5분의 k, 그러니까 5분의 k, 0부터 해가지고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그려보면 5분의 k, 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그럼 얘랑 얘 역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녀석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다 이 말이지. 이해됐음? 그럼 다행히 얘네들은 그냥 다 뭐에 대해서 교점인 거냐? 무조건 y는 x에 대해서 교점인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해됐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랑 y는 x 둘만 가지고 얘기해봐도 충분하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은 y는 x와 루트 5x 마이너스 k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니?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짠짠짠 루트 5x 마이너스 k와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야. 제곱해주면 5x 마이너스 k가 x제곱, 즉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니까 그럼 k가 뭐보다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답을 보면 어떻대요? 이렇게 해놓고 답을 보면. 네. 이러면 개수 자체가 지금 정수 개수인데 뭔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죠. 맞죠? 그죠? 네. 자, 이것도 역시나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제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식입니다. 왜? 원래는 요 발반밖에 없죠. 제곱해보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둘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요거보다만 아래면 다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이 녀석이 요 흰색 그래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무슨 얘기인지. 물론 정확히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한계점일 거냐면 요렇게 이 위에 이렇게 있을 때가 한계점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점이 무슨 얘기야? 5분의 k, 0이 yx 위에 점일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당연히 k가 얼마인데? 응? 그 오픈의 케이크와 응. 연이라는 거 되게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그래. 네, 그래. 제가 좀 정확지 못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얘기 드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가 안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접선 맨날 그려서 그럴 거지 y는 x가 안 움직이고요. y는 5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k가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런 친구인데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닿을 때보다 왼쪽만 움직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그죠? 반쪽 절반만 있으니까 딱 닿을 때가 지금 우리 판별식으로 얘기한 K가 4분의 25일 때가 딱 닿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로서 계속 왼쪽으로 가. 그래서 K가 0일 때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버리면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씩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네, 신경이 아니요? 들어갔어요. 그냥 뭔지는 설명했지만, 이게 뭐, 유형을 좀 해봐야지, 뭐. 네. 저번에 모아서 말하는 지구라는 방법도 흩날리면 되게 나왔거든요. 그죠? 거기서 다시 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되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응?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아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다 그렇잖아. 모든 항목이 다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모든 항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전 시간을 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탈고시면 발명하고 좀 돌아 넘어갈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 문제가 있지. 어. 그냥 그런 저희도 그냥 어쨌든 어쨌든 방법이랑 돈을 내야 되는 방법, 아니, 타임머신도 개발되는 와중에 그 정도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 수를 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돈을 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래서 빌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내가 무슨 얘기인지. 돈을 내가 동전이 뭐가 있고 지폐가 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나마 좀 체감이 되고 상상이 되니까 이런 예시를 한 거지. 네. 안 그러면 실제로 여기 뭐야 조합론 자체도 수학의 한 범위예요. 이 조합론. 이 조합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최선의 경우가 뭘까?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가장 최선의 경우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수학의 범위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점점 막연해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아직 꼬맹이들한테는 결국은 그지? 자, 동전이 나한테 몇 개 있어. 이게 지폐는 뭐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달력을 왜 자꾸 찢는지, 그죠? 아니, 얘네들이 철수랑 영희가 실수한 걸 왜 나보고 다시 계산하라고 하는 건지. 네, 물론 그런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거의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들한테 뭔가에 가르치려고 할 때 그냥 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좀 생산이 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짜는 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좋겠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면 지구라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건데 방법을 그다음에 금액은 요것들이 어디 좀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짜리가 1장 있고요. 200원짜리가 1개 있고 그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 있다고 하면 2개 있다고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만약에 1,000원을 낸다고 이제 뭘 얼마 낸다고 그러면 그거 다 한다고 그러면 좀더
수 눌러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려고 해요, 1,000원. 그럼 1,000원을 내면 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그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500원짜리 두 개를 낼 수도 있어요, 맞죠? 방법은.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다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편해요. 예. 왜냐? 내가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얘기해주면 끝이거든. 자, 그러면 방법의 수를 안에 여기 세도 나오는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말이에요. 네. 1,000원짜리 두 개, 500원짜리 하나 하고, 1,000원짜리 하나 하고, 100원짜리 두 개 낸 다음에, 이분들을 왜,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스름돈 그때 돼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거스름돈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특정 금액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 어찌됐든 간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얘기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이제 약수의 개수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1,000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1,000원이 세 장이 있으니까 1,000원을 안 낼 수도 있을 거고, 1,000원을 한 개 낼 수도 있을 거고, 두 개 낼 수도 있을 거고, 세 개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방법의 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1,000원은 당연히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어. 네, 500원짜리가 두 개 있어. 역시나 내가 500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알겠니? 당연히 세 가지. 하여튼만 뭐 100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나는 1,000원도 낼 것이고, 그리고 500원도 낼 것이고, 그리고 100원짜리도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하나.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 문법의 수에서는 보통 뭐는 빼달라? 예, 보통 빵원, 그러니까 내지 않는 건 빼달라. 이렇게 갖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한 가지는 빼서 문법과 지금 제 문제에서는 35가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뭐 빼더랬어. 네. 또 그냥 빼죠. 지불하려고 하는 거, 돈을 내려고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그건 빼죠. 어, 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럼 요게 이제 방법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의 수는 이제 뭔 차이냐? 금액의 수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걸로 이 돈 가지고 낼 수 있는 가짓수, 낼 수 있는 금액이 몇 가지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같이 1,000원을 내야 될 때, 아까는 방법이었으니까, 내가 1,000원을 내는 방법이었으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낸다, 500원짜리, 500원을 두 개 낸다, 이런 것들이 달랐단 말이야. 하지만 금액으로서 보면 1,000원은 한 가지야, 그렇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뭐가 생겨?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 뭐냐면, 네, 이거를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면, 얘네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쪼갠 다음에 방법의 수로 갖다 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500원짜리가 두 개 있고, 1,000원짜리 세 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500원, 5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합쳐가지고 1,000원이랑 1,003개랑 500원 두 개 있으니까 총 4,000원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내면. 그죠? 그럼 4,000원 단위를 500원짜리, 500원 단위로 다 낼 수 있으니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다 낼 수 있나요? 다시. 다시. 자, 이게 표명으로 볼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다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있지, 맞지, 그지? 돈이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500원 지불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불만 얘기해요. 불만 얘기해요. 500원 낼 수 있어요? 네. 그죠? 이거 내면 되죠? 처음 낼 수 있습니까? 네. 낼 수 있죠? 1,500원 낼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그죠? 당연히 내죠, 그죠? 그 다음 2,000원 낼 수 있어? 네.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다 낼 수 있죠? 그러면 다 낼 수 있으니까 1,000원짜리 3개 있는 거랑 500원짜리 2개 있는 요 상황이 500원짜리 8개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어차피 상황 자체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낼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없잖아.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4개 있어요. 그럼 이건 500원 단위 못 내잖아. 그럼 이건 500원짜리 8개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낼 수 있는 금액에 수에서. 이거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즐겁게 하는 건 좋은데, 이래놓고는 나중에 모른다 그럴까봐, 그 걱정돼서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다 이해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뭐 상관없죠. 네. 나중에 돼서, 그때 뭐라고 그랬죠?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가능하니까 얘네들을 다 500원짜리로 바꿔줄 거야. 몇 개가 될 거냐면 당연히 500원짜리가 8개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두 거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없이는 내가 현재 지금 500원짜리 8개랑 100원짜리 2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100원 단위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 낼 수 있고요. 200원 낼 수 있고 뭐 600원이나 700원 단위도 돼요. 1200원, 1300원도 되긴 해. 그런데 400원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900원 되나요? 800원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100원짜리 42개 갖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이 아래 단위로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법의 수를 세시면 됩니다. 또 500원짜리 8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방법의 수는 9가지 있어요. 얘는 3가지. 곱하면 7인데 역시나 여기도 빵원 하나 빼면 26가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형식으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뭘로 할까? 200원짜리. 그러면은 이거는 뭐 10,000원짜리로 할까요? 자, 10,000원짜리 여기서 2개 있고요. 5,000원짜리 한 개 있고, 그다음 1,000원짜리 4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의 수는 그냥 어떻게 하시는데? 과제 그냥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역시나 빵원을 뺀다고 생각할게요. 자, 10,0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 몇 가지? 3가지요. 왜?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이 5,000원짜리 한 장을 내거나 안 내거나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6가지 정도. 그럼 얘들을 좁게 하자. 그럼 이게 몇 가지죠? 30가지 하나씩. 근데 여기서 뭐는 빼자? 상어는 빼자. 그럼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방법은? 네, 방법의 수는 29.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금액의 수를 생각을 해볼 금액.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0원짜리 2개랑 5,000원짜리 한 개를 합쳐서 25,000원인데 여기에서 얘가 5,000원짜리 5장이 있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25,000원까지 요 대학은 요걸 가지고 5,000원 단위로 다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5,000원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죠. 10,000원 낼 수 있죠. 그죠? 15,000원 가능하죠. 20,000원 되죠. 25,000원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10,000원짜리 2개와 5,000원짜리 하나 있지만 이게 5,0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방법의 수를 세는 거랑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 다 멈춰 5,000원 몇 개? 5개 있고 1,000원짜리 4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가 있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그죠? 자, 1,000원짜리가 4개밖에 없긴 해. 그지?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2만 총 9,000원인데 그죠? 여기에서 1,000원 단위로 다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그 다음 5,000원 꼭 이 5장이 아니라 이거 하나 있으니까 5,000원 가능합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다 되고요. 뭐 2만 7,000원도 가능하고 다 됩니다. 맞죠? 그러면 5,000원 5개랑 1,000원 4개 있는 거나 1,000원 이렇게 되면은 5, 25니까 29개 있는 거랑 차이가 없을 거라. 그럼 다 바꿔. 그럼 1,000원 이렇게 29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쪼갤 게 없으니까 이걸로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장부터 29장까지 29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총 30가지인데 거기서 한 개 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금액의 수가 몇 가지? 금액이 29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럼 방법하고 없는 거. 그러게요. 똑같네요. 그럼 그 얘기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27,000원 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에서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방법이 똑같다라는. 네, 근데 반대일 수는 없죠, 그죠? 네, 방법의 수보다 금액의 수가 적을 리는
그죠? 이제 반대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무슨 얘기 되셨습니까? 네. 이게 아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책도 또 이제 다음날 되면 잊어버릴 텐데, 그리고 네,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87번 대표님 없더니, 그런데 수업을 하고 와, 그래? 그럼 한번 다시 해보죠. 빠르게.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87번. 자, 100원짜리 동전 4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우리가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쉽죠? 자, 100원에 대해서는 내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 5가지 생각할 수 있어. 50원짜리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요거 3개 있으니까 되게 4가지. 곱하면 얼마? 80인가요? 그죠? 네. 그럼 총 일단 곱한 값은 80인데 이 중에서 빵원 내는 건 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방법의 수는 몇 가지구나? 79가지구나. 네. 자, 그 다음에 금액의 수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액의 수는 자, 100원짜리 4개를 다 50원짜리로 바꿔도 될까요? 그러니까 50원 단위로 다 표현이 가능한가 지금? 네, 가능하죠, 그죠? 네, 사실 50원이나 500원이나 이런 거 큰 게 많이 쓴대, 그지? 네, 있으면 거의 바꿀 수 있어. 또 바꿔. 그럼 100원짜리 4개 지금 50원짜리 8개다고 생각을 하시면 50원짜리 몇 개로 바뀌었어? 11개로 바뀌었네요, 맞죠, 그죠? 요거랑 그다음에 10원짜리는 3개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고. 50원짜리 11개를 다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0원 단위로 다 만들 수 있는가 생각을 하시면 당장 뭐부터 안 됩니까? 40원부터 안 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원짜리로 다 바꾸는 거랑 다른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끝. 그래서 방법을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1개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 12가지. 여기는 3개 있으니까 4가지. 곱하면 48가지인데 역시나 이것도 뭐는 빼셔야 되겠어? 빵원 내는 건 빼셔야 되겠지? 따라서 금액의 수는 몇 가지? 47가지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 되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죠?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색칠할 방법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몰라? 알잖아요. 다. 사람인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 지도가 있어. 한국 세계 지도가 있다고 치자. 아니면 뭐 우리나라 지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도가 있는데 이 구역마다 이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구역마다는 먼저 서울도 있고, 뭐 어도 있고, 뭐 용인도 있고, 여기 서남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 많이 아닐 텐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하나의 색깔로 칠한 다음에 얘랑 붙어있는 거, 이웃하는 거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웃하는 거. 이제 여기에 수학에서 이웃한다는 건 뭐냐면 생긴상의 변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눌 때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이웃하지가 않습니다. 점으로만 만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 이상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선의 일부는 공유해야 돼. 어쨌든 이웃하는 녀석들끼리 다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쓰이는 최소한의 색깔이 몇 개일까요? 근데 몇 개는 가지고 네, 필수 상관없이. 네, 세계 지도도 좋고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지도도 좋습니다. 이제 붙어 있는 거 다른 색깔로 칠해요. 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세계 지도 중에서는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막말로. 그러면 색깔이 최소 몇 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개일까? 현재 몇 개일 거라고 생각하니 내 말 들었니 혹시? 이웃하는 녀석을 다 다른 색깔로 칠할 거예요. 이제 같은 색깔 흰색을 여러 번 써도 되지만 이웃한 애들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얘 흰색으로 칠했으면 얘는 흰색으로 칠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흰색으로 칠해야 돼. 이런 상황.
그럼 최소한의 색깔이 몇 개일 거냐? 네, 놀랍게도 4개입니다. 네, 무조건 4개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 진짜요? 네, 수학에서 증명해놨어요. 오, 신기하다. 네, 수학적으로 증명해놨어요. 이것도 한때 난제였어요, 난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군가 5개까지는 된다. 를 증명했는데, 그럼 4개도 될까? 될 것 같단 말이지, 왠지.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증명 못 하다가 어쨌든 증명을 해냈습니다. 응? 네, 5개까지는 된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그럼 4개도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4개도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3개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먼저 초반부터 지금 당장 내가 그린 그림에도 안 되잖아.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뭘로 칠할 거야? 다른 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3개 이미 썼는데 안 된다는 거야. 어? 많은 수도 있어. 아니, 그 모든 경우로 이런 경우까지, 이런 지저분한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다 포함해서. 어떤 걸 가지고 오더라도 무조건 4개는 다 돼. 네. 이제 컴퓨터가 한번 쭉 다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증명을 해냈어. 네. 몰랐죠? 네. 이게 다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래프 이론, 흔히들 그래프 이론을 쓴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이제 구역 전문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변이 맞닿아 있는 이런 이웃한다라는 걸 선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랑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요? 이런 거 하나 해볼까? 그러면 얘들도 이렇게 있다고 그지? 그럼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어차피 내가 확인해야 될 그 모양, 이 모양인 거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 모양이 된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이런 모양이든 요 비슷한 모양이든 혹은 다른 비슷한 모양이든 굳이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증명합니다. 네. 이웃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무한한 가지수에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들에서 최소한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4개면 된다라고.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들은 4개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주어진 헷갈려. 물론 5개일 때도 있습니다. 6개일 때도 있고요. 네. 어차피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3개일 때도 있고 하지만 4개일 때가 보통 제일 많습니다. 이 사실 정리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원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ABCD 넓이에서 색칠하는 경우와 이렇게 ABCD가 되는 경우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둘 다 4가지 색깔을 주겠습니다. 4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을 보통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10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런 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4가지 색깔 주는데 4가지 색깔로 칠해야 돼. 4가지 색깔로 한 번씩만 칠할 수 있어. 그러면 칠할 수 있는 가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 자, A를 칠할 수 있는 가수가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B는 뭘로 칠을 뭐 B는 3가지겠죠? C는 B는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네, 당연히 팝팩토리얼이랑 찍으지? 그러니까 사실 한 번만 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A, B, C, D로 그냥 순서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모양을 가지고든 어떤 모양 가지고도 무조건 팝팩토리얼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4가지 구역이고 4가지 색깔을 주는데 한 번씩만 칠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팩토리얼 24.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거든요. 모양을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안 내겠죠, 거의. 그러니까 보통 어떤 문제를 내? 한 가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돼. 하지만 이웃한 녀석들끼리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다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런 유형이나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나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또 똑같다라고 판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형에서 이제 첫 번째 저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 번 찾을 수 있을 때 자, A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개가 있어요. 당연히 네 가지겠죠. B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얘랑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세 가지. C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A랑도 맞닿아 있고 C랑 B랑도 맞닿아 있으니까 A랑 다른 색깔 칠해야죠? 두 가지. 맞죠? 그 다음에 D는 칠해야 되는 거몇 가지일까요? 네. 당연히 새도 완전히 다른 색깔로 칠해도 되지만 모두 가능해요. B랑 같은 색깔로 칠해도 돼. 맞죠? 여기가 뭐야? A와 C랑만 다른 색깔이면 되는 거야. 그럼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걔네들 빼고 나머지니까 몇 가지? 두 가지만. 목표 보면 당연히 얼마냐면 네, 얼마냐? 8가지인가요? 네, 그렇게 나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보통 쉬운 경우죠. 그 다음, 이만 유구형을 본다는 거죠. 유경우가 그러니 시험들도 많이 나와. 2학년, 2학년 시험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기말고 시험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 부분에서 MHR 쓰는 가지고 당연히 서로 친하는 거니까 네 가지. 일치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민간 말로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는 제약사항이 없으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C 입장을 생각을 해봐. C 입장. C는 일단 누구랑 지금 맞닿아 있냐면 B랑 맞닿아 있어요. 맞죠? 그죠? B도 맞닿아 있지만 아직 스틱 안 했으니까. 그러면 B랑 같은 색깔을 칠해야 돼. A랑은 어때? 같은 색깔 칠해도 돼?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야? 네 가지 색깔 갖고 있는데 B랑은 다른 색깔이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지?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D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B와 A가 되는 그지요? 만약에 내가 C에다가 맞아. 파란색을 칠했어. 다른 색깔을 칠했어. 그럼 B는 이 색깔도 피하고 이 색깔도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거 흰색으로 칠해버렸어. 그럼 뭐야? 흰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잖아. 맞지?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야? 내가 여기다가 무슨 색깔로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D의 경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쪼개야 됩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첫 번째 A와 C를 같은 색깔로 칠하는 경우와 두 번째 A와 C를 다른 색깔로 칠하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첫 번째 A와 C를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있을 때 당연히 C의 칠할 수 있는 가치는 한 가지 번이 없잖아. A에 이미 이 색깔을 칠했고 그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는 한 가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칠할 수 있는 가지 몇 가지? 이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C를 다른 색깔로 칠하는 거 있죠. 원래 B만 피하면 되는데 A와도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 내가 다른 색깔 칠한 거잖아.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가지 몇 가지? 당연히 두 가지가 돼.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나는 얘를 생각하면 얘는 3이고 얘는 4야. 그럼 이 3과 4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과 4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구분해야지. 그전에 얘기했잖아. 더하고 곱할 줄, 언제 곱하고 어째 곱할 줄 알았지. 더해야 될까? 이거 3과 4를 여기 3과 여기 4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네, 당연히 더해야죠, 그죠? 왜? A와 C를 같은 색깔로 칠한다고 A와 C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그지?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할 수는 없죠. 9월 개념, 9월 개념.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은 4 곱하기 3 곱하기 7이에요. 네. 88가 나오죠. 뭔 말인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 모양, 요렇게 크게 두 개 모양들을 생각을 하시면 그게 두 가지.
오케이, 이해되니? 네, P 두 가지입니다. 요 모양에서도 뭐 얘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갖다 따로해가지고 여기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도 어차피 요거 기반이. 네, 2대 7하고 똑같이 돌리면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88번 보도록 하죠. 88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자, 이건 뭐 물고기 비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몇 가지 색깔로 5개의 색깔로 칠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각 영역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할 때 1번 모두 다른 색깔로 칠하는 방법을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 다른 색깔로 칠하는 방법을 수는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하면 당연히 A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개죠, 그죠? 지금 색깔 5가지니까 E 칠할 수 있는 거 4개죠? C 칠할 수 있는 거 3개, D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겠지, 맞지, 그지? 예, 이렇게 계산하면 돼. 실제로 뭐랑 똑같아? 5개의 색깔 중에 4개의 색깔을 뽑아 줄 세우는 가지수와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는 방법을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당연히 5개요.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B에 칠하는 건 A와는 역시나 달라야 되기 때문에 4가지 있어.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얘랑도 달라야 얘랑도 달라야죠. 맞죠? 그죠? 선택권이 없어. 이건 선택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럼 당연히 몇 가지? 3가지. 자, D 입장 생각을 해볼까? D는 어때요? B랑 D만 피하면 돼요. 맞죠? 그죠? 이거 몇 가지 써? 3가지 있겠지. 맞지? 그지? 5개 색깔 중에 2개는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승열은 그전에 이제 내용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볼게요. 263쪽을 89 한번 가면 되니까. 힘들어? 네.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거죠. 외주에는 있는 것들 약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 기만 아니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유형 89는 그냥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열이라는 걸 처음 소개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뭐라 그랬었냐면 n, p, r이면 우리 n개 중에 r개 뽑아 줄 세우는 방법과 같은 거였고 우리가 사실 그냥 갖다 계산했었을 때는 n부터 하나씩 작은 숫자들 쭉 곱해가지고 어떻게 r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맞지? 그죠? 예. 그럼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n-r 플러스 1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거기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실제 정의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다? 예, n 팩토리얼을 뭐로? n-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네, 그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자, NP2가 42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NP2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N부터 몇 개? 2개 갖다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명 이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N 곱하기 N-1을 한 게 42가 되게끔 하는 N 값이 뭐겠느냐? 당연히 자연수 N이겠죠. 그죠? 네, 자연수 N 값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N 값은 얼마입니까? 네, 방금 칩니다. 2번. 자, 7P, R은 210이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7부터 해가지고 알게 자연수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해보죠. 7, 뭐예요? 곱하기 6 하면 7, 6이 42. 곱하기 이거 해주면 210 된다, 맞지, 그지? 아, 그럼 뭐야?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니까 몇 개야? 3개. 그럼 R은 얼마? 3인 겁니다. 3번. NP 5는 30, NP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다 N부터 5개, N부터 3개란 말인지 맞지, 그지? 그러면 일단 무지성하게 써보면 N, N-1, N-2, N-3, N-4까지 곱하면 이게 NP5예요, 그죠?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떠니? NP3에다 곱하기 30을 하라는 거. NP3이 근데 N, N-1, N-2일 거 아니야.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내가 지저분하게 써놨지만 얘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N-3과 N-4를 곱했더니 3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N 자연수의 값이 뭐겠냐? 근데 1 차이 나는데 곱해서 30 되는 거? 6, 5, 30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아무래도 6, 5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N 값이 얼마나 될까요? 네, 9가 되면 됩니다. 이해되셨을 때 무슨 얘기인지? 네, 딱그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어, 그냥 2학년 2학기예요. 그냥 2학년 2학기인데 그냥 이제 순열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전에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게 원래 하지만 어떤 친구 이거 세 단원짜리라니까. 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경우의 수는 이제 2학년 2학기 했던 경우의 수 다시 얘기하면서 기억나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순열은 이제 NPR 이런 거 써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 조합은 또 이제 그거대로 해보는 거. 컨비네이션 써서 하는 거. 네. 말은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니까 나가놔야 그걸 붙이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뭐 그렇게 다할 건 없는데. 자, 보게요. 자, 6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6명의 학생이 있는데 1번 6명은 1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뭔지 아심? 6명은 1렬로 나누는 수 뭐야? 6 팩토리얼이죠. 그죠? 그걸 보시면 720입니다. 이거 뭔 소리지? 돼 혹시?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청 좀 지문자 아는 얘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얘기해 주셔야지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번 6명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6명 중에 4명을 뽑아 줄 세우기 때문에 6P4와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하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야? 360인가? 계산해보면 맞죠? 6 팩토리얼이 여기다 2 곱하기 2인데 여기다 2 곱하고 720. 물론 여기 또 써있고. 2번. 자, 6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이라고 그랬어. 그럼 반장과 부반장 역할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야?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 뽑아 줄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6 곱하기 5 해서 30. 그죠? 뭐 아니면 그냥 풀어서 얘기한다면 6명 중에 회장을 뽑힐 사람 당연히 6명 중에 1명이니까 6가지 거기에다가 이제 1명 뽑혔으니까 남은 5명 중에 1명 뽑는 가지수 5가지니까 이거 곱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이게 뽑아서 줄 세운다라고 말을 그냥 얘기하고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그냥 순열로 얘기하는 이게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례로 세운다고 합니다. 누구? 남학생 몇 명? 2명, 여학생 몇 명? 3명. 자, 1번.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을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웃한다고 했어. 어떻게 한다고 했을 기억나십니까? 남학생 2명이 이웃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을. 한쪽으로 묶어버려야겠죠. 묶어서 몇 명 취급? 1명 취급하는 거. 그럼 실제로 여기 5명이지만 마치 몇 명이 줄 서는 것처럼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명 줄 서는 방법에서는 4 팩토리얼일 거고요. 그럼 그 와중에 남자 2명이 앞뒤로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니까 그다음에 이 팩토리얼을 주시면 돼요. 네, 그럼 4 팩토리얼이 24고 이 팩토리얼이 곱하기 2 그래서 48까지. 이죠? 네. 물론 잘 이해되신다면 다행이고요. 이거 잘 안 되면은 앞에서 뭔 소리 하나 지 혼자 꾹꾹 풀어대고 있는데 앞에서 막 써대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지? 왠지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보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 아니 나한테 뭐 개별적으로 묻더라도 선생님 저번에 하신 거 제가 막 받아줬긴 했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2번.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을 써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 이웃하지 않는 건 제가 2명일 때랑 3명 이상일 때가 좀 다르다고 그랬었어요. 맞죠? 그죠? 2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뭐 어떻게? 그냥 내가 만약에 3명 이상일 때처럼 그냥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혹은 아니면 2명일 때는 뭐야?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여사건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체가 있으면 5명이 줄서는 거니까 5팩토리얼에서 방금 위해서 얘네들 이웃하면서 세우는 게 48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72. 혹은 아니면 3명 이상일 때랑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3명 이상일 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 사이사이 끼워넣는 방식으로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학생 3명을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남학생 2명이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학생 3명이 줄 서는 건 3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남학생 첫 번째 남학생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니까 4가지. 그다음 남은 남학생 1명이 남은 3자리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니까 3가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72가 똑같아요. 그 다음 3번. 남학생과 여학생 교대로 서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에요. 교대로 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뭐밖에 없어? 네, 여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밖에 없어. 이죠. 그러면은, 그죠? 여자가 설 수 있는 게 3팩토리얼, 남자가 줄 서는 게 2팩토리얼이니까 6를 곱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12가 돼요. 그러시죠? 빨리 왔어 오세요. 그럼 오늘 떠드시는 거 떠들어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암산하는 방법. 이렇게 상관을 네. 요게, 요거면은 거의 그건가? 한번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8개의 문자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 자, W랑 P가 지금 보는 것처럼 딱 양 끝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차피 양 끝에는 W랑 P가 들어갈 거니까 안쪽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8개 중에
앞뒤로 2개 빼고, 앞뒤로 1개씩 빼고, 총 6개 있을 거니까 6개 줄 서는 거, 6 팩토리얼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죠? W와 P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 치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2 팩토리얼이 720이니까, 1440인가 그러면, 그 다음 2번. 자, W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마이갓, 어쩌면 건지 싶은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지는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W와 P를 양 끝으로 하면서 가운데 2개가 들어가는 하나의 유닛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W와 P 제외하고 총 몇 개 문자가 있냐? 6개 문자가 있거든요.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 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좋아.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가져오는데 역시나 만약에 O랑 R이 가져온다면 O랑 R이 들어가는 것과 R과 O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지금 6개 중에 2개 뽑아서 넣기만 했어요. 근데 이 W랑 P가 요 순서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2 팩토리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유닛 완성. 이렇게 하면 이제 뭐야? W와 P 양 끝으로 가면서 4명이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얘를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몇 개 문제 남았습니까? 4개 문제 남았죠, 그죠? 그러면 총 이 항목근과 포함해서 5개가 나열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5개가 줄 서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을 좀 끝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가 6 곱하기 5고요. 6 곱하기 2고요. 곱하기 120.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200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93번 넘어갈게요. 자, 93. 적어도 뭐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6개의 문자를 일일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 할 때마다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일단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그죠? 맞아요. A, I, O, U까지 맞죠? 그지?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모음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모음은 지금 이랑 O가 있는. 그다음 나머지는 다 자음이겠죠? 이렇게 자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쨌든 자, 이 가장 어려운 걸 이제 넘기고 나면 그 다음은 쉽죠, 그죠? 왜? 적어도 한쪽 끝에 오음이 온다고? 이 정도면 2학년 이야기지, 그죠? 자, 무슨 뜻입니까? 6개를 나열하는데 당연히 자음, 모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자음 올 수도 있고 자음, 자음 올 수도 있고요. 모음, 모음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 둘, 총 3가지 경우란 말이야. 그럼 이 각각의 경우를 내가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로 해가지고 세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6개가 줄 서는 게 6팩토리얼이라는 걸 알면 여기에서 뭘만 빼면 돼? 자음 오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이해되셨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는 얘를 셀 거예요. 전체 경우는 그냥 6개 줄 서는 6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맨 끝에 와야 돼. 그럼 역시나 누가 올지도 해봐야 된단 말이지. 맞지, 그지? 자, 그럼 맨 앞쪽에 자음 볼 수 있는 거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습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죠? 네, 당연히 4가지. 다음, 여기 마지막에 오는 것도 몇 가지? 이것도 4가지인가? 아니죠. 하나가 왔으면 3가지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남은 4개는 줄 서면 돼. 팩토리얼. 그럼 이걸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제 끝인 거죠. 6 팩토리얼이 1부터 6까지 곱하는 거니까 720이고요. 여기다가 이거는 24인데요. 24에다가 12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288인가요? 그죠? 12 곱하기 12가 140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몇십 년째 계산을 해보다 보면 외울 수밖에 없어. 맨날 할 수가 없거든. 맨날 24 곱하기 12. 잠깐만. 2 곱하면 40이다. 24. 288이구나. 이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며칠 벌써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걸 잘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참 게으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일이 계산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칙 연산에 이렇게 이건 외워서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710 빼기 288은 그때그때 외울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되세요? 오케이. 아, 쉽지가 않구만. 아, 너무 좋아하는 보자, 더 나가기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사전식 배열을 알아요? 아, 근데 어디서 들어가는 오늘 사전식 배열 알아? 이게 안 되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럼 오늘 다음에 설명을 해야겠죠. 아까 사전식 배열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옛날에 이야기도 처음 친하는 게 있었어. 그럼 이게 가는데 근데 우리 도저히 프라이드가 딱 하면 이 정도 수준은 다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돼서 이제, 그냥 혼자 문제 풀 때는 그냥 튜토리얼, 튜토리얼 다 쓰시면 되죠. 학교에서 잡히는 거 너무 뭐, 어찌됐든, 예. 일단 누구까지 가고,